근데 오늘 민주당에서는 지금 경제와 민생이 우선인데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먼저냐, 오늘 한 목소리 비판이 나왔습니다. 국방부 합참 및 국방부 직할부대 이전에 따라서 직간접적인 예산이 1조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군사시설 재배치 및 군인, 군무원, 공무원들의 가족기사 등 간접 비용도 불가피합니다. 그런데도 청와대 이전을 위한 직접 비용만 계산하여 수백억만 소요되어 최소 비용으로 이전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용산 땅은 사실 저희들 대한민국의 국민 입장에서는 그냥 오욕의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 대통령이 꼭 청나라 군대, 일본 군대가 주둔했던 곳에 꼭 가야 되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일설에는 무슨 풍수가의 자문 아니냐 이런 의문도 제기를 하고 있는데 앞서 윤당선인 측은 대략 광화문 시대가 아니니까 100억에서 200억 정도 된다고 했어요. 근데 오늘 민주당 의원들은 지금 외교 안보 특히 국가 안보의 공백을 얘기하면서 1조 가까이 든다고 얘기했습니다. 너무 셈법이 다른 건 아닙니까? 아까 방금 발표한 그 김병지 의원이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사성장군 출신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군 지휘계통, 특히 한미연합 그 작전에 있어서의 그런 청와대와 합참의 역할 이런 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들리는 이야기로는 그 국방부 신청사에 지금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가고 1층에서 한 5층까지 쓰고 나머지 2층은 또 국방부가 그대로 또 같이 쓴다는 이야기도 있고 아예 다 간다는 이야기인데 막 간다고 하더라도 일부는 어차피 떠나야 되니까 떠나면 합참으로 가고 합참은 다시 또 방위사업청 쪽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연쇄적인 그러니까 이사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상당히 비용 발생이 또 추가적으로 늘겠죠. 예. 그리고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그러니까 합참과 국방부에 있는 지하 벙커를 다시 또 개조를 해야 되고 예. 이런 걸 부분을 또 다른 데 또 지금 옮긴다고 합참을 옮긴다고 한다면 합참의 지휘 통제소를 다시 또 만들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비용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제가 뭐 1조도 아니다고 제가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윤당선자 측에서 이야기하는 직접 비용 100억에서 200억 부분은 너무 과소평가됐다는 생각이 분명히 들고요. 예. 그리고 앞서 청와대 자리 부분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앞서 제가 그 윤호중 의원이 뭐 지금 용산에 일본 군대가 주둔했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오역의 역사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논리 자체는 정말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지금 청와대도 사실 일본 총독이 일제강점기 시대에 일본 총독이 있었던 자리지 않습니까? 예. 바로 그 때문에 사실은 이 지금 청와대 논란이 시작된 거예요. 사실은 일본 총독이 원래 어디 있었냐면 남산에 있었어요. 예. 중앙청을 만들고 난 뒤에 중앙청을 어디다 지었습니까? 경복궁에 지었잖아요. 맞아요. 조선의 전궁의 경복궁을 누르면서 그 중앙청을 바라볼 수 있는 자리에 약간 경복궁 언덕 쪽에다가 자기 총독 관사를 딱 차고 앉아서 전체 조선을 이 전기를 억누르면서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청이라고 하면 조선총독부 말씀하시는 조선총독부, 거고 그 그거죠. 뒤에 이제 그렇죠. 관저가 관사죠. 있었던 거죠. 조선총독부 청사인데 그걸 갖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바라보고 그러니까 지휘할 수 있는 그 위치로 지금 청와대 자리에다가 일본 그러니까 총독 관사를 옮겼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해방이 되고 난 뒤에 이 문제를 우리가 몰랐을까요? 다 알았다는 거죠. 그러나 비용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불가피하게 역대 대통령이 들어갔고 근데 그 뒤에도 왜 못 바꿨느냐? 잘 아시겠지만 1968년대 1.1 사태 김신조 북한의 사태 말씀하시는 김신조 거죠? 일당들이 넘어와서 대통령의 생명이 위협당하는 이런 엄중한 분단 국가의 현실 때문에 사실은 시내 쪽으로 못 나왔던 것이죠. 그러면 민주화 이후에 사실 내려 올려는 노력들이 있었지만 알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때까지 이야기했던 보안 경호 문제 때문에 실행을 못했던 거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 의원님 말씀은 뭐 1조든 뭐 몇백억이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국가 안보와 직결될 문제를 이렇게 급조되게 바꾸는 건 문제가 있다라는 의견도 해주셨는데요. 앞서 이 얘기도 하셨는데 용산 땅은 오역의 역사가 있는 곳이고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그러면서 풍수 얘기도 했는데 이준석 대표 지금 그 사실 코로나 확진돼서 격리 중인데 용산 비하 주민들에게 사과라라고 얘기까지 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일단 용산 땅이건 어디건 간에 다 대한민국의 국토 아닙니까? 예.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과거에 뭐가 주둔이 됐고 무슨 역사적인 의미가 있든 현재 대한민국 헌법상의 대한민국의 국토 아니겠습니까? 예.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한 청와대 부지가 지금 조선 총독 관저가 있었다고 하는 저게 논란의 대상이 될 수가 없거든요. 현재 대한민국의 국토인데 그래서 윤호중 비대위원장님의 말씀은 제가 볼 때는 그냥 시비를 위한 시비가 아닌가 싶고요.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 아까 말한 지금 국방부가 적절한 청사를
대체를 찾을 수 있느냐, 또 거기에 따른 비용 부담은 얼마나 되느냐, 이게 사실은 이제 현실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지점인 것 같아요. 그건 보면 진짜 따져봐야죠. 예, 네. 따져봐야 되는데, 근데 저런 부분은 있을 것 같아요. 그 과천에 지금 정부 종합청사 중에 비어 있는 건물동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 과천에 정부 종합청사를 지을 때 원래 북한의 미사일 공격이라든지 이런 군사 보안의 요소도 상당히 검토해서 그 부지가 이게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도 직접적인 국방부가 들어가 있거나 무슨 청와대가 들어가 있어서 알겠습니다. 직접적인 군사 시설은 아니지만 그 지하에도 상당한 이 시설들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 대안을 잘 찾아보면 대안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 오욕의 역사를 얘기하는데 그 전 세계에서 가장 오욕의 역사가 많은 도시가 바로 베이징입니다. 예. 이민족들한테 수없이 점령당하고 이민족의 수도로 썼지만 그걸 중국은 당당하게 지금 수도로 쓰고 자금성을 또 중남해하고 다 그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파리도 여러 번 점령됐고 베를린도 분단된 적도 있어요. 지나간 역사는 역사대로 인정하고 새로운 역사를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풍수에 대해서도 잠깐만 말씀드리면 풍수요. 네, 지금 제 청와대 땅은 예전에 그 금군이라든지 장용영이라든지 그 임금을 지키는 부대가 훈련하는 곳이었고 무수리들이 일하는 곳이었고 사실은 임금의 사랑을 잃은 후궁들이 거처하던 곳이어서 길지라고는 하지 않고 그래서 경복궁 시대는 사실은 좀 떨어진 그 땅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 우리가 풍수는 일반적으로 이제 배산 임수해서 현재 그 청와대와 종로의 구조는 북악산을 뒷산으로 해서 그 청계천을 물로 하고 하는데 이제 용산으로 가면은 남산을 그 배산으로 해서 알겠습니다. 그 한강을 임수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서울의 중심이 종로에서 용산으로 오면서 서울의 강역이 조금 더 넓어지는 그런 풍수적인 그런 의미는 있는 겁니다. 물론 뭐 유홍준 전 청장도 풍수 얘기를 하셨으니까 이도원 의원님 설명을 쭉 들었는데 또 일각에서는 이거 풍수라는 단어조차가 비과학적인 거 아니냐라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니까요. 거기서 그걸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이 정권 교체기에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두고 정치권이 뜨거워졌습니다. 첫 번째 이슈 저희가 길게 만나봤고요.